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과학자는 의심하는 직업이라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의심을 해보려고, 아니 여러분에게 의심을 받을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부를 합니다.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거 말고도 게임 퀘스트를 깨는 방법, 달리기 기록 노하우,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근데 시켜서 하는 공부 말고 자발적으로 하는 공부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재미가 있으니 끝까지 파헤치죠. 근데 만약 끝이 없다면, 정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엔 다양한 옷이 있고 그 중에 가장 많이 공부를 당한 건 당연히 이거. 오늘은 청바지 이야기입니다. 얘만큼 사연 많은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꽤 많은 사람들은 청바지를 공부하죠. 분석하고 유추하고 토론하고 비교하고, 감사하게도 그들은 많은 자료와 가설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재료들을 모아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버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끝까지 버티신다면 어이가 없거나 가슴이 설렐 수도 있을 겁니다. 최면을 하나 걸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과학자입니다. 제 말을 무조건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청바지의 기묘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1829년 독일 바이에른.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잃은 이 아이의 이름은 레비. 성인이 되자마자 형들을 따라 미국으로 갑니다. 형들은 이미 뉴욕에서 장사를 했었고 레비는 거기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레비가 미국에 묻어갈 때쯤 2년 후 1849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됩니다. 이 소문은 꽤 빠르게 퍼지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서부로 로또를 찾아 떠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엔 레비도 있었죠. 하지만 레비는 단순히 금을 캐러 간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생각을 합니다. 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작업복 장사를 시작합니다. 레비는 확실히 장사꾼 체질이었죠. 작업복도 팔고 원단도 팔고. 그러다 1872년 한 편지가 도착하는데 레비의 고객이자 재단사인 제이콥이었죠. 어느 여름날 옆집 아줌마는 제이콥에게 와서 아휴, 우리 남편은 맨날 노가다 하면 바지 주머니가 다 뜯어져 버려요. 이거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제이콥은 머리를 싸매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이 조그만 쇳덩이를 연결 부분에 박으면 엄청 튼튼한 바지가 되겠네. 그 아이디어로 탄생한 바지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야, 저거 엄청 튼튼하대. 야, 제이콥 바지 입어봄? 저 쇳덩이 때문에 되게 오래 입는다던데. 하지만 정작 바지를 발명한 제이콥은 아쉽고 불안했죠. 이건 내 아이디어야.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난 특허를 낼 돈도 없는데. 제이콥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레비씨, 제가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이 리벳을 바지에 달면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걸요. 이걸로 특허를 내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서요. 도와주신다면 특허권은 공동으로 가져가도 좋습니다. 레비의 미간과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 다음 해 1873년 5월 20일 주머니 끝부분에 리벳을 박는 이 디자인은 제이콥과 레비의 소유가 됩니다. 특허가 통과됐죠. 레비는 이 디자인으로 바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택한 원단은 데님. 사실 데님은 이전부터 작업복으로 종종 쓰였습니다. 특유의 색감 덕분에 오염이 묻어도 티가 잘 안 났거든요. 하지만 데님의 리벳을 결합한 건 레비가 처음이었죠.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레비라는 이름은 독일식이고 미국식으로 바꾸면 리바이, 풀네임은 리바이 스트라우스. 이 사람이 리바이스의 창업자입니다. 그가 만든 리벳과 데님이 합쳐진 바지가 바로 청바지의 시작입니다. 이 튼튼한 작업복 청바지는 빠르게 팔려나갔고 리바이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줍니다. 골드러시 때도 리벳 특허 때도 감이 좋은 건지 실력이 좋은 건지 리바이는 좋은 선택을 했었죠. 그 다음에 만들어낸 이 라벨, 이걸 보면 리바이는 감이 아니라 실력이 좋다는 게 드러납니다. 두 마리의 말이 청바지를 잡아당기는 아주 튼튼할 것 같아 보이는 디자인이죠. 특이합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는 작업복 브랜드 떠올려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카라트, 디키즈 이런 거 말고요. 이건 이제 패션 브랜드가 됐잖아요. 제가 노가다 했을 때 받았던 안전조끼, 안전화, 각반, 브랜드가 뭔지 본 적도 없습니다. 궁금하지도 않거든요. 작업복은 그런 겁니다. 근데 작업복을 만드는 리바이는 라벨을 디자인했죠. 그는 미래가 보였거든요. 몇 년 뒤면 청바지에 리벳을 다는 특허가 만기되고 많은 공장들이 비슷한 청바지를 찍어낼 겁니다. 그럼 리바이스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지는 그런 미래가 보였죠. 그래도 리바이스는 불안했는지 특허가 만기되는 해에 새로운 청바지를 출시합니다. 그리곤 작업복 주제에 이름까지 붙였죠. 501XX, 리바이의 전략이었습니다. 지금의 청바지와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아직 벨트가 무겁되기 전이라 벨트 고리가 없고 대신 뒤에 스트랩, 신치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마 이걸로 허리를 조절했겠죠. 또는 허리 단추에 멜빵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리바이의 특허인 리벳 바퀴는 주머니 끝뿐만 아니라 가랑이까지도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힘을 받는 부분이니까요. 오른쪽 주머니엔 작은 주머니가 들어갔는데 이땐 회중시계를 넣어 워치 포켓이지만 시간이 흘러 시계가 바뀌고 여기엔 동전이 들어가서 나중엔 코인 포켓이 되었죠. 주머니 모양은 둥글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름 손을 넣기 편하라고 디자인한 겁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면 더 불편하겠죠. 허리 연결은 버튼으로 아직 지퍼가 발명되기 전이었거든요. 지금이랑 별 차이 없어 보이나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리바이스는 501XX를 내고 바로 저렴한 버전 201도 출시합니다. 원단도 조금 달랐지만 더 가벼운 단추를 쓰는 등 부자재까지 아꼈죠. 다음엔 작업자들의 도구가 많아졌는지 뒷주머니가 추가되어 2개가 되고 1900년대가 시작되기 전에 위를 좀 볼게요. 프록시미티 코튼밀스, 한 형제가 데님 생산을 위한 원단 공장을 설립합니다. 그게 잘 됐는지 다음엔 플란넬 원단 공장을, 다음엔 또다시 새로운 데님 공장을 세우죠. 이 공장들을 창업한 형제의 이름은 콘, 여기가 콘밀스입니다. 청바지 좋아하면 이거 보신 적 있죠? 1915년부터 콘밀스는 리바이스 전용 데님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이때는 다 셀비지 데님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콘밀의 셀비지는 이렇게 빨간색 실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모습이 상징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콘밀은 전 세계 데님 원단의 3분의 1을 제작했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벨트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벨트는 장식이나 군인들만 사용했는데 이게 되게 실용적이었던 거죠. 그에 맞게 리바이스도 벨트 고리를 달기 시작합니다. 물론 멜빵 단추나 신치백은 그대로 두었죠. 1930년대 한 발명가가 기가 막힌 걸 개발합니다. 이때까지 원단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세탁하면 옷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발명가가 생각한 방법은 원단을 미리 세탁해서 줄여버리자 였습니다. 뭐 그렇게 말처럼 단순한 작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축 문제를 일부 해결한 이 발명가의 이름은 샌포드 클루엣.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명이었는지 이 공정 방식에 발명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샘포라이즈죠. 들어본 분들 있을 겁니다. 콘밀스는 이걸 이용해서 샘포라이즈 데님을 출시하지만 리바이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바이스 청바지는 세탁하면 꽤 줄어들었죠. 아니 이 좋은 방식을 왜 안 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리바이스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shrink to fit, 몸에 딱 맞게 줄이는 것. 그러니까 살짝 큰 청바지를 사서 세탁한 후에 몸에 맞게 맞추는 거죠. 고집인지 문화인지 어쨌든 리바이스는 샘포라이즈 데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1933년 새로운 501이 나옵니다. 달라진 건 별로 없는데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당시 리바이스 매장 카운터엔 큰 가위가 하나 있었는데요. 일부 손님들이 이 필요없는 신치백 좀 잘라주쇼. 이거 왜 아직도 달아놓은 거야? 라고 했거든요. 불만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뒷주머니 리벳 때문에 가구가 긁혀요. 이것도 좀 어떻게 해봐요. 리바이스는 당연히 불만을 해결했죠. 뒷주머니 리벳은 그냥 빼버리면 주머니가 쉽게 찢어질 겁니다. 애초에 내구도를 위해서 리벳을 박은 거니까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바로 1937년 이 리벳을 안쪽으로 숨긴 새로운 501을 출시합니다. 이 히든 리벳 역시 특허를 내버렸죠. 근데 여러분 청바지 새거 구매했을 때 뒷주머니에 이런 종이가 박힌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멋으로 해놓지만 시작은 아주 기능적이었죠. 히든 리벳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 새끼들 리벳값 아끼려고 빼버렸네? 오해를 살 수도 있었죠. 그래서 리바이스는 뒷주머니에 종이 안내서를 붙입니다. 거기엔 친절하게 리벳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화살표와 함께 적어두었죠. 이렇게 청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빳빳한 종이를 플래셔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리바이스의 발명품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청바지는 대부분 남자들의 바지였습니다. 철도, 금광 이런 험한 작업은 주로 남자들이 했고 청바지는 그때 입는 작업복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1934년 리바이스가 여성용 청바지 701을 따로 낸 건 신기합니다. 게다가 701은 불티나게 팔리게 되죠.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미국에는 재밌는 문화가 있습니다. 서부의 캘리포니아와 동부의 뉴욕을 보면 땅은 붙어있지만 4,000km가 넘습니다. 거의 다른 나라 수준이죠. 근데 이렇게 먼 곳을 연결해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바로 1901년에 생긴 듀드렌치, 동부나 중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목장에서 휴가를 보내는 문화입니다. 서부에는 넓은 목장이나 카우보이도 있고 사냥, 낚시, 승마 등등 낭만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좋으면 미국 대통령도 즐겼다고 합니다. 이건 그저 문화일 뿐이고 서부 사람들은 숙박비며 술값, 음식값도 받지 않았죠. 하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그 낭만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소를 몰던 카우보이들이 철도의 발전으로 직업을 잃고 가축 산업도 침체되거든요. 게다가 듀드렌치 온 타지 사람들은 공짜니까 술이고 밥이고 엄청 먹어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결과, 야, 그냥 관광 사업을 하자. 아예 듀드렌치 협회를 만들어 서부의 낭만을 세일즈하기 시작했죠. 오히려 상품화를 시키니 서로 깔끔하고 서로 좋았습니다. 듀드렌치는 서부의 문화를 알리는 새로운 철도가 되었고 그 문화 안에는 청바지도 있었죠. 자연스럽게 말 타러 온 여자들도 청바지를 입었고 그렇게 청바지는 여자들에게도 퍼집니다. 그러니 리바이스의 701은 불티나게 팔렸죠. 그때까지 여성용 청바지는 없었거든요. 1939년 청바지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재봉틀이 출시됩니다. 미국 재봉틀 회사 유니온 스페셜의 43200G 청바지나 작업복 밑단을 이렇게 체인 모양으로 박는 기계인데 성능도 좋겠지만 특히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 밑단 모양 때문이었죠. 이 재봉틀로 박은 밑단은 특히 이렇게 물결 모양이 생기거든요. 의도된 건 아니겠지만 뭐 어쨌든 같은 해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리바이스는 재밌는 발명품을 또다시 선보입니다. 바로 이 대전 모델